안녕하세요. 최재봉의 마케팅 톡톡입니다. 오늘은 블로그로 사업하기 2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직 1탄을 시청하지 못하신 분은 위를 클릭하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마케팅 덕에 매장을 하나 더 오픈하신 분의 스토리를 통해서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 방법을 알아봤으면 합니다. 블로그의 역할은요, 영업사원은 말을 통해서 사람을 설득하듯이 블로그는 뭐를 통해서 사람을 설득시킨다고요? 네, 바로 글을 통해서 사람을 설득시켜야지만 매출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글을 어떻게 써야지만 사람을 설득시킬까요? 첫 번째, 글로 설득시키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매력적인 이미지가 구축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네, 이거 당연한 거죠.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은 사람들이 항상 모여 있죠. 그렇듯이 블로그도 매력적인 포인트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 포인트가 바로 뭐라고요? 컨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컨셉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직 시청을 못하신 분은 위를 클릭해서 또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컨셉에 맞춰서 블로그 글을 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영업사원이라면 제 컨셉에 맞춰가지고 말도 하고요, 행동도 해야지만 사람들이 신뢰를 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컨셉에 맞춰서 블로그 글을 쓰고 블로그를 운영해야지만 사람들이 신뢰하고 구매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매장 하나 더 늘리게 된 스토리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컨셉을 잡고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분한테 컨설팅을 한 내용은 뭐냐면요, 첫 번째 컨셉을 변경시켰고요, 두 번째 블로그 공략 키워드를 잡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컨셉에 맞춰서 블로그 글쓰기를 전수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컨셉은 어떻게 잡았냐면요, 첫 번째, 이분은 기존에 상호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호명이 굉장히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죠. 나름대로는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상호를 사용했지만 제가 볼 때는 사람들한테 좀 더 어필될 수 있는 단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하고 계속해서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다행히도 이분은 다이버 출신이었습니다. 다이버라면 아시나요? 네, 다이버가 직접 배를 타고 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조개도 따오고 그 다음에 물고기도 잡고 이런 겁니다. 이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이버 출신으로 직접 해산물을 채취하는 장점을 한번 살려보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신뢰가 가는 단어가 무엇인가, 이거를 빅데이터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빅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요, 다이버라는 단어가 멋지다, 기대되다, 좋아하다, 이런 긍정적인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이버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필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요, 초기에는 아라해물이라는 해물집 상호를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이버 수산으로 바꿨습니다. 상호를, 명칭을 바꾸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이미지를 생각하고 오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아라해물과 다이버 수산 좀 느낌이 차이가 좀 있죠. 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후기를 써줬는지 그 변청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이 4월 26일 날 후기를 썼습니다. 첫 번째 저하고 미팅을 가졌던 날입니다. 저는 2011년 탈북하여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2027년까지 100억을 벌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온라인 쪽에서 검색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저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컨설팅을 받고 나서는 방향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알고 나서 이제 자신감이 좀 생긴 거죠. 꿈이 현실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8월 14일 날 글을 또 한 번 올려주셨습니다. 최재봉 교수님과의 인연이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3월에
유튜브를 보고 4월 26일 날 첫 번째 미팅을 가졌습니다. 미팅을 갖고 나서 바로 실행을 했어야 되는데 몸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입원 기간에도 병상에서 제가 알려준 블로그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그 열정이 좀 대단하죠. 네.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제가 쓴 글이 상에 노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네이버에서 C랭크와 다이아 로직에 맞춰서 아무리 글을 쓴다고 해도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만 상위 노출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상위 노출이 그 다음 4개월째부터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개월 조금 지났을 때 매출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상위 노출이 되니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분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왜 상위 노출도 안 되고 매출도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코칭을 하면서 리딩을 해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수님 블로그에 방문자가 늘지 않는 거 보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블로그 시작해서 지금까지 방문자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글 쓴 거를 또 다 분석을 해봅니다. 해봐서 블로그 분석해보니 공략 키워드에 문제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유입될 수 있는 키워드를 공략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공략 키워드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보면은 교수님 맛집 키워드로 포스팅을 했는데 6번째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맛집 키워드 같이 큰 키워드도 4개월째 되니까 상위에 노출이 되기 시작했고요. 작은 키워드도 이제 상위에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3개월 가까이 되는 시점부터 상위에 노출이 되고 주방 포함해서 17평짜리 그렇게 크지 않는 매장에서 평일에는 100만원 이상 매출이 올라왔고요. 주말에는 200만원 이상 매출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겨서 요번에 장목 수산센터에 다이버 수산이라고 매장을 하나 더 오픈한 겁니다. 기존 매장을 놓고 또 하나의 매장을 오픈한 거죠. 그래서 장목 수산센터에 가면 꼭 한번 다이버 수산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풍성한 해물 맛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신규점을 오픈하고 블로그가 상위 노출되면서 블로그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버 수산이라고 간판까지 멋지게 달아놨죠. 네,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는 교수님의 말씀대로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이게 현재 99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를 더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루하루 넘어가면서 이제 3개월이 조금 지나고 나서 이렇게 물이 100도씨가 된 거예요. 상위 노출이 딱 되면서 매출이 연결이 된 거죠. 현재 블로그를 운영하시면서 포기하고 싶은 분들 꽤 있으시죠? 네, 포기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이렇게 생각하시고 운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요. 블로그는 이미지에 맞는 컨셉을 정하고 그에 맞춰서 글을 작성하면 매출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 마케팅 톡톡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